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치매는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조선대와 분당 서울대병원이 공동으로 알츠하이머병 신경과학 포럼을 열고 있는 현장인데요. 자, 이 포럼의 공동조직위원장 두 분을 모시고 치매 치료의 현황과 미래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국민이 관심 많은 만큼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십시오. 자, 바로 제 옆에 두 분이 와 계십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분당 서울대학병원에서 신경과학 교실에서 치매 환자들을 주로 진료하고 있는 김상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광주 치매 코호트 연구단을 맡고 있는 이건호입니다. 저희들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치매 정밀 검진을 해서 치매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알츠하이머병 신경과학 포럼. 야, 일반인들이 좀 생소할 것 같은데 벌써 5년이나 됐다고 하셨는데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신경과학 포럼은 사실은 어떤 아주 특정한 그런 전공자들끼리 모이는 그런 학회가 아니고 알츠하이머병의 극복을 위해서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경계가 없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토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 연구자, 임상의학자, 뭐 정책 기한자, 또 심지어 또 한의학 전문가도 계시고요. 우와. 상당히 많으신 선생님들이 그냥 이 알츠하이머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토론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가고 또 이렇게 협업하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가고 네. 이런 과정을 위해서 만든 아주 다 오픈된 그런 모임입니다. 미국에서 AAIC라는 이제 중요한 이제 치매 분야의 큰 학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김상현 교수님하고 이 자리를 하게 됐는데, 일본에 이런 유사한 미팅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우리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네네. 그래서 좀 사실은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임상 전문가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 또 기초 뇌과학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 또 공학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이 실제 어떤 치매를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이 액티비티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고, 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이런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이 5회까지 끌고 가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치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츠하이머병보다는 일반인들은 치매에 더 익숙하신데 큰 문제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알려주시죠. 어떤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질환에 대해서 똑바로 많이 아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그 사회에서 이 알츠하이머병하고 치매를 너무나 혼동을 하고 있고 지금 같이 쓰고 있어서 네네. 이 대화할 때 서로 이 정보가 올바르게 전달이 안 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치매라는 거는 질병이 아니고 그냥 증상이죠. 그러니까 증상. 어떤 환자가 와서 어떤 네. 어르신이 오셨는데 기억장애를 와서 검사를 다 하고 어르신 치매가 오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별로 이상하지 않죠? 네네. 그런데 어떤 분이 오셨는데 뭐 우하복 복통을 이게 복통을 주사고 하는데 검사가 다 끝나고 어르신 진단명이 심한 복통입니다.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네. 똑같은 이상하네요. 경우예요. 그러니까 치매라는 걸 그렇게 쓰이면 안 되고 치매는 그냥 단지 증상일 뿐이니까 네네. 치매 약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치매 예방약은 더욱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치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알츠하이머병이고 치매 한 7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알츠하이머병이라고 얘기해야지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되는데 네네.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면 이제 일반인들의 관심을 많이 못 끌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주로 치매란 말을 사용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엉뚱한 정보가 잘못 배달될 수가 있어서 이 점은 앞으로도 꼭 우리 사회에서는 바로 잡아야 될 겁니다. 알츠하이머병이 무서운 이유는 아직 치료 방법도 없고 왜 걸리는지도 잘 모르고 계속 나빠지고 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치매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바로 이 알츠하이머병 때문이죠. 여러분 치매는 증상의 용어고 알츠하이머병은 진단명이기 때문에 요걸 좀 구분해서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관심 많은 질문이기도 하고 왜 보면 전체 포럼의 또 핵심이기도 한데 치매 치료 관심 많습니다. 현재 임상에서 치매에 활용되는
치료 좀 알려주시죠. 사실 치매는 원인이 네. 한 100가지쯤 됩니다. 부작용이 간단한 거는 약 부작용도 있어요. 네네. 약 부작용에 의한 치매는 그냥 약만 띄면 좋아지죠. 아, 그것도 네네. 치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네. 알츠하이머병의 치료가 문제인데 지금 오늘 이 시점까지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치료는 네네. 일단 증상적인 치료입니다. 아, 그래서 아직까지요? 약을 네네. 복용해서 인지 기능 저하를 인지 기능 좀 개선시킬 수 있고 네네. 이상 행동이나 심리 증상을 조절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호자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증상들이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험 인자들, 네네.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이런 걸 다 조절을 해서 나빠지는 속도를 좀 늦추게 할 수도 있고 아. 또 사실은 어느 정도 예방도 가능합니다. 한 30% 정도는 이런 위험 요소를 잘 처리하면 네네. 예방도 되고요. 네네.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치료는 이제 병 자체를 안 생기게 하거나 네네. 되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직 없죠. 저희 꿈은 이제 이런 약제가 네네.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아마 아니, 곧 될 겁니다. 최근에 뭐 미국에서 뭐 치매 치료제 발표되기도 했고 또 그 비아그라가 또 치매에 좋다고 해서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데 예. 두 가지는 어떻게 봐요? 일단 미국에서 개발된 약은 에듀케는밥 또는 이제 상품명으로 에듀헬름이라는 약인데 이게 면역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되고 매번 맞아야 되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싼데 효과는 네네. 증상이 나빠지는 걸 덜 나빠지게 하는 거지 좋아지질 않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좀 덜 나빠지는 거고 사실 그거의 약효는 네네. 임상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갖고 많은 의사들이 그걸 사용하는 걸 좀 반대하고 있었죠. 예, 그렇게 됐고 비아그라, 네. 비아그라를 오래 먹은 사람이 알츠하이머병에 덜 걸린다라는 리포트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환자들 많이 묻지 않습니까? 예, 많이 묻죠. 그런데 문제는 비아그라를 너무 많이 먹으면 그거 자체 부작용이 있거든요. 심장 쪽에 뭐 심장도 부작용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부작용. 사실 비아그라는 건 매일 먹는 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가끔가다 먹게 되죠. 네네. 근데 아마 월요일 날 발표되는 약 중에 네. 아주 같은 효과를 가진 비슷한 약인데 네. 이 뇌 장벽을 잘 통과해서 뇌에서 효과가 있는 그런 약제가 이제 임상 2상을 완전히 미국에서 마치고 3상 2상을 준비 중인데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약입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죠. 자, 이건호 교수님. 이번 포럼에 가장 눈길 가는 건 사실 또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전자의학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치료제의 가능성, 그리고 치료의 조기 발견인데요. 이게, 자, 치료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라도 증상을 최대한 늦추자, 뭐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조기에 발견 어떻게 큰 도움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치매가 이제 진단되는 것은 주로 인지기능 검사를 통해서 인지기능이 이제 정상인지 저하되어 떨어져 있는지 그런 걸 보고 주로 이제 이 병의 원인을 찾게 되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알츠하이머병은 초기에는 증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네.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바이오마커 검사라는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물학적 지표를 통해서 이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할 수 있는데요. 지금 가능한 이제 진단 방법은 페트 촬영이라고 해서 아밀로이드 페트 촬영을 하거나 우리 뇌척수액에서 바이오마커를 검사해서 알츠하이머병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네요. 예. 네.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너무 우리 뇌척수액 검사는 통증이 따르고 또 네네. 시술도 쉽지 않고요. 또 아밀로이드 페트는 또 비용도 비싸고 접근성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좀 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좀 쉽게 선별할 수 있는 스크리닝 검사법이 개발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네. 그런 방법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활용하고 있는 기법이 이제 혈액을 통해서 검사하는 방법. 네네. 또 이제 유전자 분석을 해서 타고난 치매 위험도를 검사해서 알츠하이머병을 예측하는 방법. 또 인지기능 검사 중에서도 아주 센시티브한 어떤 그 시공간 기억력 검사, 또 MRI를 통해서 뇌의 이제 손상을 이 위축을 보고 알츠하이머병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각이 다 나름의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이제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바이오마커들을 이렇게 융합해서 또는 조합해서 분석함으로써 좀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수 있고요. 네. 그 알츠하이머병을 예측하게 되면 네네.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를 좀 억제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방안들을 찾을 수 있다.
그것에 이제 가장 대표되는 게 바로 그런 디지털 치료제, 뭐 네. 전자약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영역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인지장애가 오기 전에 그런 어떤 뇌 기능을 이렇게 개선시키고 훈련하고 뇌 기능 훈련하고 또 음식, 그 영양을 조절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함으로써 충분히 이런 그 치매 증세가 발병하는 것을 상당히 억제함으로 할 수 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 또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가 오랫동안 고령 사회에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로 앞으로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이번 주에 사실 발표되는 또 새로운 치매라면 우리 김상 교수 또 싫어해가지고, 알츠하이머병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 임상 2상이 끝나는 연구 결과죠? 예,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이제 국내에서 이제 네네. 제약회사에서 이제 어떤 성분을 개발을 하고, 네. 근데 그게 이제 비아그라와 같은 종류의 계열입니다. 포스포다이에스트레이즈 이니비터 5라는 네네. 비아그라와 비슷한 효과를 갖는 건데, 네네. 이제 뇌에 네네. 좀 더 이렇게 특징적으로 작용을 하죠. 특히 기억력이 해당되는 그런 해마 위치에 좀 네네. 더 특별하게 작용을 하는데 네네. 미국에서 이상 연구를 끝냈습니다. 이상 연구라는 것은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네. 그야말로 감을 보는 거죠. 감을 네네. 봤는데 기존에 보였던 약물에 비해서 훨씬 좋을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네. 안정성은 굉장히 안정하고 네네. 해서 이제 기대가 굉장히 됩니다. 근데 네.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것 중에 3상 임상 마지막 임상에서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네네. 여하튼 지금 이상 임상에서 좋은 효과를 보이고 매우 안전하고 해갖고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곧 세계적인 이제 국제적인 3상 임상이 진행이 되고 국내에서는 경도 임상에 아주 초기 환자들 대상으로 임상 연구가 진행이 될 건데 네. 이제 그게 나오면 아마 굉장히 아. 의사들을 흥분시키는 그런 네. 약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번 포럼에서 또 관심 갖는 게 이제 국내 제약사가 발표했던 그 이상 끝낸 그 치매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뿐만 아니라 또 디지털 치료제 이것도 굉장히 또 관심 많은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과연 이 디지털 치료제도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좀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디지털 치료제는 네네. 앞으로 이게 나가야 될 길이죠. 이제 아직 나가야 될 길이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분야고. 네네. 그러면 이 디지털 치료제가 과연 여러 가지 치매 질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느냐? 네네. 도움은 충분히 됩니다. 증상 경감도 되고 네네. 나타나는 것 좀 늦출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래서 70세 어르신이 기억력이 떨어지면 네네. 그 중에는 일부는 나이가 들어서 떨어지는 거고, 일부는 알츠하이머병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 일부는 우울증 때문에 떨어지고, 일부는 뭐 약부작용에 따라 떨어지고,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니까. 복합적이죠.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어르신들이 이 디지털 세라피를 이용을 하면 우울증도 좋아지고 해서 좋아지죠. 그래서 문제는 이 디지털 치료제가 네네. 과연 증상만을 좋게 하는 거냐? 네.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알츠하이머병이라는 어떤 생물학적인 질환을 자체를 좋게 할 것이냐? 이거는 지금 아직도 네. 논쟁의 여지가 좀 있어서 조금 더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이 워낙 치매에 관련해서 오랫동안 또 평생 동안 연구를 해 오신 분이십니다. 나름 본인이 또 하고 있는 치매 예방과 관련해서 좀 조언해 줄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치매 예방이라고 하면 이때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위험 인자를 치료를 해야죠. 뭐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폭음, 네네. 흡연 금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우울증도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반된 질환들도 빨리 치료하시는 게 증상이 없애주시는 게 하다못해 관절염. 관절염이 있으시면 잘 못 걷고 잘 못 걷게 되면 기분이 우울하고 우울하면 더 나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치료하는 게 이제 최우선이고 두 번째는 쓸데없는 치료를 하지 않으시는 것도 중요해요. 아니, 너무 뭘 많이 먹어서 문제가 돼요. 약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는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치료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일단 신체적 운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운동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어차피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즐겁게 생활하는 거죠.
쉽지 지속적으로 않네요. 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초를 많이 하신 이건호 선생님. 저는 이제 아까 모두에서 설명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광주 치매 코호트 연구단을 이끌고 있고요. 그 광주 치매 코호트 연구단은 지역민들을 그러니까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치매 정밀 검진을 해서 알츠하이머 초기 환자를 찾아내고 그 사람들을 추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쭉 추적을 해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증세가 나타나고 네네. 어떤 사람들은 알츠하이머 병리학적으로 알츠하이머 병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지장애나 이런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차이인가를 지금까지 열심히 분석해 보고 있는데 일단은 유전적인 위험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런 그 염증 수치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염증 수치인가요? 그러니까 염증 우리 혈액이나 이런 데 검사를 해보면 이 뇌 염증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혈액 검사만을 통해서도 염증이 올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네네. 우리 그 뇌척수액 검사를 해보면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네네. 그래서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가장 뚜렷한 특징이라 네네. 이 염증 관리만 잘 하더라도 네네. 이런 신경퇴행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네. 하는 생각이고 또 요즘은 이런 염증들이 이 장내 세균이나 네네. 또 부강 세균에 의해서 많이 유발된다는 것이 이제 많이 연구가 밝혀지고 있어서 네네. 향후에는 이런 그런 이 우리 몸에 같이 이 공생하고 있는 와. 균들만 잘 제어하고 관리해도 네네. 이런 뇌의 어떤 신경퇴행 또는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줄 수 있지 않겠나 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염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대책 또는 어떤 그런 게 중요할 거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뭐 유산균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좀 즐겁게 살고 좀 잘 좀 먹고 찌지 않게 잘 먹으면 정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네요. 자, 이상 알츠하이머 병을 어떻게 하면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알츠하이머 병 치료의 최신 치료법, 그다음에 인공지능 플러스 디지털 치료제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치매 극복을 위해서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곧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희망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우리 알츠하이머 극복 파이팅 한번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츠하이머 병 극복 파이팅!